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간혹 이런 키워드 듣게 됩니다. 몇 월의 위기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지난해에도 3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이런 것들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또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9월입니다. 9월 위기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죠. 조지 소로스가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오늘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지 소로스 그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로존을 구제하는 데 남은 시간이 3개월이다. 지금 어떤 일도 독일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 위기는 올 가을에 절정을 맞을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예금 보호 계획이 일단 필요하고 ESM, 그러니까 유로 안정화 기구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9월 위기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조지 소로스의 말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경제 수장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요, 올해 2012년도에 대한 경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경제 수장들의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올 하반기 국내 경기 상저하저.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시작도 성장은 저조할 것이고 연말이 돼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점검해보죠.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은 유로존 긴축 불가피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경영연구소 강태영 소장의 말 들어볼까요? 3대 리스크가 있는데 무엇이냐? 고유가발 인플레 압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소비 위축, 이것이 3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센터장은 그래도 그중 희망을 좀 언급해줬습니다. 볼까요? 미국의 주택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중국의 3분기 부양책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 불확실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올 하반기를 내다봤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한국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오석태 상무의 말입니다. 선진국은 부진하고 신흥국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저금리, 고환율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수장들의 발언은 암울합니다만 오늘 시장만큼은 그래도 상승불 환하게 켜줬고 전 업종 지수를 보더라도 모두 일제히 빨간불 들어왔던 하루입니다. 주식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는 4가지로 꼽아봤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200 편입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그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런 작업이 1년에 한 번이 진행되는데 그게 6월에 진행됩니다. 그것도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바로 뒷날에 이게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종목들이 바뀌어서요. 이번에 이 코스피 200 종목으로 넣어질 종목 가운데서는 이마트, SK 하이닉스, 만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코스피 200 종목군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얼만큼 있는 것인지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통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무료 문자에 이어서 무료 통화까지 가능하다니요. 하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 수입원이 아직은 음성통화, 이걸로 주 수입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료로 통화를 하게끔 만든다. 그들의 수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주들의 주가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도 함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1,801포인트 마감됐습니다. 1,800선 내준 지 하루 만에 다시 1,800 위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은 조금 더 멀어 보이죠.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결자산관리 진용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매주 네. 화,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들 함께 나누게 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어떤 반등 기대감 상당했습니다. 어제 워낙에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좀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수가 좀 이제 혼조세를 보여줬죠. 편안한 어떤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강한 반등세 기대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로 지수를 어떤 버티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틀 연속 연기금 매수세 덕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수 저점 판단을 아직 하기에는 상당히 좀 긴장감 늦출 수 없겠습니다. 어제의 하락 부분을 전부 만회했기보다는 오히려 한 반 정도 뜬 상태에서 버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말까지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역시 증시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이런 시장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라도 무슨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어때요? 이 아이디어.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좀 투자하는 것? 이건 좀 어떨까? 한번 전문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이 뭐뭐 있는지 이거부터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어요. 또 이제 많은 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네. 종목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읊어드리면요. 대원광업, 웅진에너지, 예. 그리고 파미셀, 한올바이오파마, 두산엔진, 일진머티리얼즈, 만도, 무학, 현대위아 등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실제로 이 종목들이 코스피 200 그 지수에 포함되는 거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쿼드러플 위칭 뒷날이 되니까요. 네. 어때요? 그 시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크게 뭐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네.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논외로 하고 네네. 이 종목들을 누군가 저한테 물었다면 사실 저도 지금 매수할 자리인가 하고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방금 읊어드린 그런 종목들이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바닥 다지기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튀어 올라갈 모멘텀을 시장 전반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가득한 종목들 사이에서 왜 이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200 지수 포함되는 이것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인덱스 펀드라든지 여러분들 흔히 이제 펀드 같은 걸 가입하러 증권사를 가보면은 어떤 지수에 편입되는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펀드다 해서 많은 것들 보실 겁니다. 그런 상품들이 어떤 바스켓 매매를 하는데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이유만으로도 단기간의 매수세가 좀 이제 짧게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한번 염두에 두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편입되는 그 당일 전까지는 기대감, 그 이후로는 수급적인 어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통계만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200 편입 직전까지 기대감으로 살짝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또 이제 그 이후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려나가는 모습들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구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민감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면은 현대위아라든지 만도 등을 먼저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통신주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무료 통화에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기대가 그리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 이 무료 통화를 제공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면 통신주들은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통신주들이 큰 영향은 안 받았어요. 뭐 SK텔레콤 1% 정도의 약세였고요. 앞으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통신주들도 앞서 봤던 종목들처럼 사실 예. 그렇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부분은 약간 우려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안 그래도 지금 추세가 좋지 않은데 악재까지 끼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카카오톡 회원수 통계만으로 볼 때는 현재 4,6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네, 예. 하루 이용자만 하더라도 2천만이 넘고 저도 이 방송 직전까지 한번 구경하고 들어오기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길 정도니까요. 예, 예. 5월 기준입니다.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권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이제 연령대도 단순히 그냥 젊은 층보다는 이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음성 통화 서비스가 나온다. 그것도 무료다라고 한다면 통화료에 민감한 분들, 특히 젊은 층에서도 상당 부분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일단 언론사 측에서 체크해 본 바로는 테스트로는 일단 품질은 합격점이다. 품질도 좋고 그렇죠. 게다가 공짜. 네. 그래서 어떡해요? 일단 무료로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 그 통신사 쪽에서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이나 뭐 KT 측이 오늘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뭐 이런 뭐 저러한 그렇죠.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통신이라는 것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성장의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그 폭이 넓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들도 좀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없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그 말씀하신 통신사들이 대단했던 거는 그냥 인프라만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그걸 그럼요. 이용해서 계속 돈을 벌 수 쓸 있다는 수밖에 거.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지출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우리 뭐 통화 품질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마케팅 쪽에 있다는 게 조금 씁쓸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대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해봅니다. 예, 예. 일단은 기존에 무료 통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서비스 있고요. 다음에 마이피플 그리고 SK컴즈의 네이트온 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금제 제한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요금제를 활용해야만 이런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규제 촉구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형 업체들이 기존 기득권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자들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 규제를 먼저 논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의 경우 이런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금제를 먼저 인상해서 그 어떤 영업 손실분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소비자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반대로 통신주들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한편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그런 중소업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네. 카카오톡 안에 뭐 게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등해서요. 뭐 있겠습니까? 네,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 사이에서 이제 크로스컬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사업의 제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KINX가 관련주로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사실 KINX가 그 어떤 주요한 사업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서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민감하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모회사인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로도 많이 좀 언급되곤 합니다. 네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게임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현금 어떤 이모티콘 결제 그 안에서 이모티콘도 상당히 큰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제 서비스 마지막으로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임 내에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호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흐름 잘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해 봤고요. 이제 내일 하루 쉬죠.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려야 될 텐데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